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최초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여기에다가 현안이 하나 더 있죠.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문제가 또 이제 그 의장이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어찌 본다면 그 주관 부처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해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에도 이 비슷한 통계 분석들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이제 예.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변화만 했는데요. 음, 내부적인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했고, 특별히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반 기술과 응용 품목이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반 기술이라는 게 22개, 그다음에 응용 품목은 20개인데 이거를 이제 XY축으로 세우면 한 440개 정도의 실제 이제 그 가능한 그 사업화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사업화되고 있는 모델이 한 3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벤처 또 창업 정책을 만드는데 아주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제1차 벤처붐 이후 제2 벤처붐이 도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그런 시기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에는 네. 재벌이나 대기업에 의한 혁신들이 실제로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히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혁신 역량을 갖추고 또 변화에 민감한 이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 또 젊은 기업가들의 또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이런 등등이 조화가 돼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벤처붐을 한 2배 이상 뛰어넘는 사실상 벤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벤처붐이다 이렇게 불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2의 벤처붐이 이 대한민국 경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저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또 업계 이제 외부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솔직히 좀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1차 벤처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 열풍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어떤 문제로 직결되냐면 그러니까 그 청년층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안 나오니까 이건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쪼개서 본다면요. 네. 벤처 특히 이제 이 비대면 일자리는 창업 부문에서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숫자가 4대 기업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 지수가 좀 안 좋아진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벤처 창업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법인 창업 숫자도 훨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벤처 창업과 관련한 정책은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로 창출이 됐는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상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예. 수많은 국내 그 벤처 기업들이 외국 상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쿠팡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한국에서 기업을 활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배타적인 관점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에 상장을 검토하는 것은 이제 기업 가치의 판단, 그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에다가 자금 유치, 뭐 서로 이 두 개가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업종 여러 가지 그 자본 환경들을 보고 이제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해외에 좀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 이런 것도 뭐 고려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우리 진행자께서 주신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이제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이라고도 부르고 복수 의결권이라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복수 의결권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의결권을 통해서 그 문제 현안인데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장관님 어떤 현안입니다. 견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복수 의결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복수 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와 지금 입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례 상장이라는 게 현재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 특례, 그다음에 현재 그게 이익을 남기진 않지만 성장성이 아주 유력한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특례로서 상장을 하는 네. 이런 방식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장관님은 좀 부정적이신가요?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이것도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데요. 네. 팩트 체크라보다 인식에 대한 저변인데요. 우선 정부가 소급 적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현재 정부가 재난 지원 방식으로만 한 13조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따지면 다 소급 아닙니까? 지나간 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방식이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뭐 피해 지원 방식이냐라고 하는 그 지급된 그 지원금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네. 아티모 플러스 자본 같은 그런 거요. 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마치 소급해서 있었던 그 피해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방식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많은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정책 고객으로 삼고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상액이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 계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대상을 보면요. 네. 행정명령 대상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금지라든가 제한을 받은 업체이고 예. 또 그 행정명령을 받은 기간만큼만 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법적으로 또 만약에 따지게 된다면 이제 경기 침체로 해서 일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있는 부분 그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업종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부분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종별로 보면은 매출이 한 80% 정도가 줄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 알겠습니다. 장관님 근데요. 예.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정부로부터 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영업 제한을 당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네, 원리로는 그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게 많고 적으면 둘째 문제고 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 재난지원금이 나갔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설령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손실보상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니요, 손실보상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소급 적용까지도 뭔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반드시 손실보상 방식으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또 손실보상 제도로 한다면 아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 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예. 그래서 그거는-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두텁게 더 폭넓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가 그걸 찾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관님.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소급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 어찌 보면 이제 소급이냐 사후 보상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용어의 문제를 떠나서 아니, 바로- 그건 소급입니다, 분명하게. 예, 그러면 이 과거의 거를 정해서 한 겁니다. 바로 그거니까요. 그러면 손실보상제도 소급 적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는. 지금 장관님의 그렇지 말씀을 않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예, 점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 발생한 재난에 대한 네.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 보상이라보다는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가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피해를 지원하는 것과는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 뭐 손실보상제로 소박하게 생각을 하면 네. 경기 여파나 상황 여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것까지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강제 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됐던 것을 그러니까 설정해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자체가 특별 보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예, 근데 특별한 이제 경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특별한 희생이 어느 정도 부분이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매출의 감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물론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 신고한 부분, 그리고 각 그 업체별로 들어가는 그 고정 비용에 대한 네. 규모 이런 예. 것들이 다 나와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보상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건데 짧게 요거만 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입장 내지 논리가 그냥 장관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